지금 발표한 성명 내용과 좀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난 1월 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담화문 발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아주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요한 골자만 따져서 조목조목 반박 성명을 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시도교육청에는 불법과 공교육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청은 유초 중등 공교육을 위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담화문 내용에 대해서 낱낱이 그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지난 11년 5월 보육, 교육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그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기로 시도교육감들과 합의를 거쳤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정부에서는 2011년 5월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 2012년 누리과정 사업 도입 당시 시도교육감들과 협의 없이 관계부처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만의 협의로 누리과정을 시행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도입 당시 중앙정부에서는 매년 8.8% 약 3조 5천억 이상의 지방교육 재정 증가를 예측하고 누리과정비를 일방적으로 지방교육 재정에 전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로 3년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5조 8천억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계산의 오류인지 의도적인 오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이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기를 요구합니다. 둘째, 정부에서는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사업 발표 당시 교육계의 오랜 수건 사업인 만큼 누리과정 도입을 찬성하고 누리과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누리과정 정책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리과정의 조기 정착을 누구보다도 더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그 소요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 재원 대책 없이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교육감들에게 부담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교육기관인 유초 중고등학교 학교교육을 위해 써야 할 교부금을 법에도 정해 있는 그 교부금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쓰라고 하는 것은 유초 중등 학교교육을 위한 교육재정을 포기하라는 것이며 동시에 이것은 위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 지원 없이 시도교육청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 교육비를 빼앗는 결과적으로 공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이 없습니다. 셋째로 정부에서는 12년부터 누리과정비를 문제없이 편성해 오다가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 이후 갑자기 거부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은 교육감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시도교육감들은 2012년부터 누리과정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시도교육감들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 채 시도교육청에게 그 의무를 전가하여 왔습니다. 더구나 2012년부터 만 5세아를 대상으로 시작된 누리과정 사업은 2014년도 만 3세, 4세로 확대되었고 2015년도부터는 지자체가 분담해오던 비용까지도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교육재정이 위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육감들이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정부가 오히려 교부금 배정에 대한 8.8% 근거가 없는 상승분을 내걸고
강제로 이것을 떠맡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또한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자 누리과정비 미편성을 진보 교육감들의 잘못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전국 시도교육청 누리과정비 편성 현황을 보면 어느 교육청도 누리과정비 전액을 편성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것은 진보 보수 교육감들의 성향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들의 재정 상황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리과정비는 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이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것은 교육감들이 아니라 현 정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로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며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국가에서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은 국가 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법률로 정한 지방교육 재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지방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는 교부금의 배분 주체로 교육기본법 제7조에 근거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의무가 있을 뿐으로 국가가 교부한다고 하여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국가 재원에 해당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지방교육 자치의 근간인 교육재정을 흔들어 사실상 교육 자치의 붕괴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법률에 근거하여 내국세 일정 비율로 정한 것은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임에도 2010년 이후 교부금 비율은 20.27% 변동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교부율 인상 없이 4조 원에 해당되는 대규모의 누리과정 사업을 지방교육 재정으로 전가시킴으로써 초중등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은 법률상 의무이며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에 근거하여 교부금 지급 지원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심합니다. 누리과정비를 의무 지출 경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지출과 지출 규모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의 경우 영유아 보육법이 아닌 영유아 보육법의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목적과 제5조 총액교부 취지에 완전히 반하고 있습니다.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지키기 위해서 상위 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어기라고 불법을 강요하는 처사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시행령을 가지고 정치를 함으로써 원법을 무시하는, 그래서 국회의 입법권까지도 침해하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육기관이란 교육기본법과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설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 것으로 영유아 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군 구청장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여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해석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러한 법률 오류를 이렇게 국민 앞에 범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 정부에서는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는 형법 제122조에 따라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성립되는 범죄 행위를 지칭합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근거, 보육은 교육감의 관장 사무가 아니며 법률의 침해 소지가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할 시도교육감들에게 정부에서 불법을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법률 내용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번째, 정부에서는 201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8천억 증가, 지자체 전입금 1조 원 증가 등을 이유로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비를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2016년도의 교부금의 총규모는 41조 원으로 2013년도의 규모와 비슷합니다. 2016년도의 시도교육청의 인건비 자연증가분, 호봉상승분 등을 계산하면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며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또한 약 4천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16년도의 교부금 1조 8천억 원 증가분으로는 인건비 자연증가분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5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따라 부동산 취등록세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6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2015년 지방세 증가에 따라 초과 수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음 연도까지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2016년 조기 전출의 의지가 없이는 전입이 불투명한 것입니다. 2015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초과 수입을 논하는 것은 정말로 예산과 재정을 다루는 정부의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로 2015년 지방세 전입금 조기 전출을 한다고 하여도 이것은 2017년도에 교부될 지방세 전입금을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으로 2016년도에 겪어야 할 누리과정 재원 확보 문제를 2017년으로 연기하는 것일 뿐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8번째,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소요액을 전액 시도교육청에 예정교부하였고 이 외에도 국고 목적예비비 3천억, 교육청 평가 인센티브 1천억 원을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 항목은 보통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기 위한 측정 항목일 뿐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시도교육청의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총액 교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요 산정 항목은 교육청의 모든 수요 항목을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정된 항목도 시도교육청의 실소요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소득층 복지 지원비의 경우 실제 지원 대상 학생 수가 아니라 해당 시도 전체 학생 수로 나눈 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교부금 수요 산정 측정 항목이 수시로 조정되고 있고 측정 항목 개수도 과다하게 되어서 교부금 30개, 일반 자치단체 교부세 17개로 과다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부금 총액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새롭게 시작하는 각종 정책 사업이나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사업을 추가적인 재원 확보 없이 기준재정 수요 항목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요 항목 재원을 과감히 삭감해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례로 교육부에서는 교육의 주요 요소인 교원 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를 전액 교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는 뭐라고 답변할지 묻고 싶습니다. 가령 경기도의 경우에 금년도 교부 예정액이 8조 4천억인데 경기도의 인건비 총액은 8조 5천억이 넘습니다. 이미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액수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누리과정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까? 국고 목적 예비비 3천억의 경우 2015년도 누리과정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국고 목적 예비비 5천억 원, 지방채 1조 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이는 현재 시도교육청들이 겪고 있는 누리과정비 부족분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환경 개선 사업비로 우회 지원하는 것은 임시방편이고 무책임한 편법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 평가 인센티브의 경우 교육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는 겨우 37억 원을 교부받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누리과정을 위한 지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누리과정 부족분 해소에 턱없이 모자라는데도 이를 누리과정 재원으로 확보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경기도의 경우 누리과정비가 법적 의무 지출 경비이므로 준예산 체제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반드시 집행해야 할 경비가 아니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준예산 체제하에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집행하는 것은 불가하며 유치원 누리과정비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상황으로 집행 여부의 판단은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까 성명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시도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로 정부에게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슨 자격과 무슨 권한과 무슨 입장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 직선의 자치교육을 위한 교육감들에게 감사원 감사 운운하며 법적, 행정적, 제도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는 이 겁박하는 것은 교육감에 대한 겁박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압박이고 겁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를 도저히 저희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엄중하게 경고하고 항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전북교육감 김성환입니다. 저는 법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정치용어고 법률상의 용어는 무상보육입니다. 이 무상보육에 관한 현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제가 느낌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약속은 내가 할게 책임 네가 져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보면 시도교육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3조를 보면 거기에 초등교육, 중등교육, 그리고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맨 앞에 나온 유아교육, 그것이 바로 유치원입니다. 그 조항을 유아교육법이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죠.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관 그 외에 교육감이 예산을 배정하게 되면 그것은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법률 해석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부도 이걸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쓴 수단이 시행령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무지출 경비라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법령상의 의무이니까 시도교감 따라라 하는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건 법령상의 의무가 아니라 시행령상의 의무입니다. 법령이라고 할 때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법률 어디에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에 무상보육비를 지출하라 이런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 시도교육감들에게 법률 위반을 강제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형법 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분명하게 대한민국은 헌법국가이자 법치국가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 특히 무상보육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헌법국가도 아니고 법치국가도 아니고 시행령 국가다. 이 시행령을 가지고 통치의 기본술로 삼는 이런 것을 교육감들 그대로 두고 올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법적으로 어린이집은 시도교육청 관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함 넘기는 것도 법률 체계를 맞춰가면서 포함 넘기는 것이지 헌법 무시, 법률 무시, 내가 알아서 할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또 넘겨서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최경환 부총리 그 발언을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도 현재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법률 조문을 못 읽을 정도면 이건 법률 난독증이다. 이 정도로 못 읽을 수 있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국회의원이 법률 조문을 못 읽으면 그럼 누가 읽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법적 대응 이야기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한다면 아마도 형법적으로는 직무유기죄가 될 건데 정부에게 이걸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전체 교육감들을 상대로 직무유기 고발이 부담이 된다면 패스트 케이스로 전북 교육감을 상대로 한번 직무유기죄로 고발해 보시라. 그럼 거기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제가 이런 총호를 합니다. 제발 정직한 정부가 되라. 도덕적인 정부가 되라. 약속을 뭐 하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국민 희롱하지 말고 잘하는 세대 희롱하지 말고 정부 할 일을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지방교육 교부금 이것이 국가 재원이다? 당연히 국가 재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재원인데 정확하게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만 지출하라. 남은 지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교육감에게 이렇게 압박하는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 장관들은 헌법 제6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탄핵사유가 발생하고 있다. 이거 좀 명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주셨고